오늘은 이제 3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3장에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도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앞으로 또 4장에서도 5장에서도 계속 사용하는 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먼저 첫째도 이해, 두 번째도 이해.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도체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그 전류 밀도를 보면 드리프트 전류 밀도와 확산 전류 밀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의 전류 밀도에는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캐리어들이 움직이면 전류를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확산에 의한 전류 밀도,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드리프트 전류 밀도. 그래서 각각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전자는 전자끼리, 양공은 양공끼리 묶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양공의 확산 전류에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열평형 상태에서는 이 전류라는 것은 제로가 됩니다. 흐르지가 않죠. 확산도 일어나고 전개도 생기는데 평형 상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 그래서 여기가 먼저 0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요 EX라는 것은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라 그랬죠. 캐리어의 확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내부 전개. 그래서 1차원만 고려해서 X방향.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기억이 납니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즉 내부 전개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결국 요거하고 요거가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빨간색이 같으니까 결국 여기 다 같죠? 결국 요 앞에 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처음 첫 시간에 아인슈타인 관계식 잠깐 설명했었죠? 뮤 n 분의 d에는 q 분의 kt가 된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요거. 그 다음에 양공에 관해서도 자 요게 0이죠?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식으로부터 유추해 보면 양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 같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μn분의 d에는 μp분의 dp가 되고 그게 q분의 kt를 갖는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300K에서 이 전자의 이동도와 전자의 확산계수의 비율 B는 항상 일정하다. 0.0259 볼트 또는 일렉트론 볼트를 갖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의 관계식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인슈타인 관계식이죠. 자, 우리 앞에서 이동도라는 것은 어떻게 배웠죠? 유효질량, 전자의 유효질량, 그 다음에 전자의 단위 전하량, 그 다음에 이 타우를 뭐라고 정의했죠? 우리가 첫 번째 입자하고 산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죠? 그러니까 움직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산계수는 여기서 확산계수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동도 곱하기 Q분의 KT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도라는 것은 이 시간의 함수죠. 이 시간이 길수록 이동도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산란이 일어나면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두 잃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 타우가 길수록 좋은 거고 또 이 이동도라는 것은 또 온도의 함수라는 걸 배웠죠. 온도가 낮은 구역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T의 2분의 3승으로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격자 산란이 지배적으로 되면 다시 또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감소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이 식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식에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이건 열평형 상태에서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거나 뭐 빛을 쪼였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냥 특정 온도에서만 성립하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개념을 잘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식은 열평형 상태에서만 성립하며 자, 확산 계수와 이동도는 독립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 값이 일정하니까 확산 계수가 커지면 이동도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줄면 이것도 줄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은 열평형 상태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넣고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확산은 열운동에 대한 어떤 응답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동도는 전기장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동도는 전기장에 대한 응답 특성으로 서로 다른 물리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쭉 설명했지만 이동도는 요 산란 시간의 함수이고 또 온도에 따라 이동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리고 확산 계수도 온도의 함수입니다.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과 이동도라는 것은 바로 이 열운동 그리고 산란에 기인하는 물리적인 근원이 같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다른 현상 같지만 그 뿌리는 같다는 겁니다. 바로 열운동과 산란에 기인하는 그 물리적 근원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리적 전송 현상을 뭐 온도, 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란, 시간, 그리고 입자의 유효 질량 이런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갖는 또 의미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차로 인하여 여기 써놨네요. 자, 농도차로 인해서 이제 확산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확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 전개가 생기고 그 내부 전개에 의해서 전자가 받는 힘이 확산의 방향하고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전자들이 확산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부 전개가 생기면서 확산을 멈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때 전위차가 약 0.0259V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전위차가 발생해서 확산을 멈추고 열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확산 계수가 크면 항상 확산 속도가 빠를까요? 확산 계수라는 것은 전자가 얼마나 캐리어 여기선 전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전자가 얼마나 잘 퍼져나가는가 이동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확산 속도하고 동일한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확산 속도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잘 확산이 일어나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라 그랬죠. 그럼 확산 계수가 크면 항상 속도가 빠른가? 예, 이건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또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확산 계수가 크면 확산이 잘 일어납니다. 확산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꼭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산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드리프트 전류 밀도 표현하는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QNV diffusion.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앞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배웠죠. QDN, DN, DX. 근데 여기서 이제 N이라는 것은 거리의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요 확산 속도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QN분의 전자의 전류 밀도. 그 다음에 요 두 식에서는 어떻게 올 수 있나요? 요 확산 속도는 N분의 DN, 그죠? N분의 DN분의 농도 9배, DN, D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확산 계수가 커지면 확산 속도가 당연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nx라는 게 또 거리의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nx가 증가하고 dn, dx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 계산을 해서 정확히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확산 계수가 크다고 해서 확산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 다음 페이지에서 예제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확산해 가죠. 자, 그러면 확산 계수가 있고 확산 속도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확산 속도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확산하다가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으니까 갑자기 얘들이 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확 이쪽으로 당겨오겠죠. 전자가 잘 확산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가했기 때문에 확 이렇게 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당겨져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자들은 확산하는 걸까요? 드리프트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경우는 실제 확산 속도하고 드리프트 속도를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확산과 드리프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까지 가했으니까 이때는 사실은 속도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현상이 더 지배적이다, 드리프트가 지배적이다, 확산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일단은 확산과 드리프트가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의 총 전류 밀도 구할 때 J는 확산 전류 밀도, 드리프트 전류 밀도 합해서 구했죠.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관련된 한번 문제를 놓고 요거를 더 심화하는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본 교재 3장에 보면 연습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문제를 발췌해 온 건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20문제 다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다 이제 안 것 같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또 틀립니다. 아무리 그 이해를 하고 뭐 확실히 알았다 해도 문제를 풀어보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풀어보면서 잘 몰랐던 부분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기서 문제를 많이 예제를 들어서 푸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문제를 꼭 풀어서 정확히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제를 꼭 풀어보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예제입니다. 실리콘 반도체에서 전자의 확산 전류 밀도는 마이너스 2A 단위 면적당, 그리고 확산 계수는 각각 30하고 300.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실리콘 표면에서의 전자 농도는 10의 16승이다. 각각의 확산 계수에서 표면에서 50마이크로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자 농도와 그 다음에 확산 속도를 구해보아라. 이게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표면이 있어요. 여기에 전자들이 여기에 10의 16승 정도 있는데 여기 농도가 적으니까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겠죠. 저기 확산해 갈 겁니다. 그러면 이 50마이크로 되는 이 지점에서의 이 전자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그때 확산 계수는 각각 30하고 300이다. 이때 각각의 전자 농도를 구해봐라. 그리고 이때 확산 속도도 구해봐라. 이런 거죠. 자, 확산 계수가 빠르면 전자가 잘 확산하겠죠? 그럼 확산 계수가 300일 경우가 여기에 전자 농도가 더 어떨 것 같습니까? 높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확산 계수가 30이죠? 그러면 우리 확산 전류 밀도 구하는 요식을 이용합니다. 여기 요게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리고 Q는 전자의 전하량, 그 다음에 확산 계수 30, 그 다음에 농도 구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0에서
50 마이크로 갑니다. 그럼 0 마이너스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마이크로를 센티미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때 16승이었는데 그럼 요때는 얼마가 되느냐? 요게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16승 마이너스 n x. x가 50이니까 50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죠? 요 n 50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300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확산계수가 300일 때는 전자농도가 9.792 곱하기 10의 15승, 30일 때는 7.917 곱하기 10의 15승. 역시 확산계수가 클 때 확산이 더 잘 되니까 여기에 전자가 더 많이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쉽게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확산 속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확산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요거 자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자 50일 때 50 마이크로 지점에서 그리고 확산 계수가 30일 때 그러면 Q는 전하량 그 다음에 요 농도는 어떻게 됐죠? 요거죠. 7.917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략 초당 1578cm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확산 계수가 30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1277cm/s. 자 확산 속도는 이쪽이 더 빠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죠. 요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경우를 설명하면 확산계수가 빠르면 요게 증가한 겁니다. 여기에서 증가했죠? 요게 증가하고 농도 구배는 어떻게 돼요? 농도 구배는 여기가 농도가 더 높으니까 실제 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이 농도 구배는 감소합니다. 확산계수가 커지면 이게 감소하고 요건 증가하고 그래서 토탈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산계수가 빠른 쪽이 이 농도 구배가 이게 작다는 겁니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속도는 더 느려진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천천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확산이 잘 일어나니까 이 전자들이 천천히 가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3장 다 마쳤습니다. 이 부분,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습 문제 꼭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꼭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개념 다지기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빛을 쪼인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제부터. 근데 4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물리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또 이용하고요. 우리 앞에 배운 드리프트 밀도, 확산 전류 밀도 이런 거 다 이제 활용해서 토탈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배웠던 것들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들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